초기 근대 미술,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A. 르네상스 이후 근대 미술은 크게 초기 근대와 후기 근대로 구분하여 미술적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초기 근대 미술은 로코코의 퇴폐미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다. 로코코의 감성적이고 유약하며 여성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이 다시 예전의 고대 미술이나 르네상스의 이성적이고 강인하며 남성적인 모습으로의 회귀를 낳은 것이다. 이들은 예술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로 돌아가고자 했기에 신고전주의로 불러진다. 사실 신고전주의는 화풍에 있어서는 새로울 게 없다. 그리스 로마 미술로의 복귀가 이들의 추구점이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술사에서는 이성과 감성,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르네상스의 이성에 대한 반대가 바로코와 르코코의 감성을 낳고 이에 대한 반대가 다시 신고전주의의 이성 추구를 낳은 것이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신고전주의의 이성 추구에 반대해서 다시 낭만주의가 인간의 감성을 앞세우며 등장한다. 초기 근대 미술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결이다. 우선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로코코의 퇴폐미에 대한 저항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프랑스로 수용되어 절정을 맞이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었다. 국가 주도의 의도적인 확산에 그 원인이 있었다.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프랑스 로코코의 향락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엄숙하고 계몽적이며 애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화가를 양성했다. 이 아카데미에 소속된 화가들은 매년 2차례 열리는 살롱전에 참여할 수 있었고 살롱전은 국가적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살롱전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작품은 언제나 성경, 신화, 고대사 등을 다루는 역사적 작품이었다. 그런 까닭에 화가들은 역사적인 측면에 몰두하게 되었고 개인의 주관과 감성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살롱전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막대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쌓은 인물이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다비드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프랑스 전체의 미술적 흐름을 고전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마라의 죽음, 호라티우스의 맹세, 소크라테스의 죽음 등이 있다. 이 작품은 독배를 들기 직전에 소크라테스가 고결함을 지키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밝히는 장면이다. 다비드는 개별 인물의 사실적인 묘사와 안전적인 배치로 고전주의적인 안정감과 비율, 조화를 훌륭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비드 이외의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은 앵그르다. 그는 다비드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스스로를 혁신적 인물이 아니라 고전 미술을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고대 미술은 남성의 근육이나 누드를 미적 대상으로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앵그르는 여성의 누드를 주로 그렸다. 그리는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리스 조각 작품이 미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고전풍의 세련미로 그려낸 까닭에 그는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화가로 평가된다. 앵그르의 여성을 그려내는 천재적인 소묘 능력과 미적 탁월성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후 회화에서 남성 누드는 거의 사라지고 여성 누드가 프랑스 예술계를 지배했다. 대표적으로는 그랑 오달리스크, 샘 터키 욕막, 터키 욕탕 등이 있다. 낭만주의 B.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의 이성적이고 엄숙하며 절대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신고전주의가 고대를 모방하고 재현하려고 할
뿐 개인이 감성과 주관의 탁월성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창작자의 주관과 표현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공상과 환상의 세계를 그림의 대상으로 하는 낭만주의 미술이 탄생했다. 감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바로크 로코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화려하고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화가의 강렬한 내면을 외부 세계에 투영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작가의 주관적 해석과 내면의 감성을 중시하는 까닭에 낭만주의는 자연스럽게 작가의 천재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격정적이고 창백하며 고뇌로 가득 찬 전형적인 천재의 이미지는 이때 확립된다. 낭만주의 미술의 창시자격인 인물은 제리코다. 그의 작품 메두사호의 뗏목은 당시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낭만주의 미술의 전형적인 요소들인 강렬한 움직임, 격렬한 명암 대비와 색채 효과 그리고 극적인 상황 등을 모범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다. 메두사호의 뗏목은 당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실제 사건을 소재로 그려내고 있다. 1816년 프랑스에서 식민지 아프리카로 떠나는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가 침몰했는데 급조된 뗏목에 150명이 타고 13일간 표류하다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방향키도 없고 난간도 없는 뗏목에서 파도가 치자 수많은 사람이 쓸려 나갔고 총을 가진 사람들은 뗏목의 중앙을 차지하고자 사람들을 죽였다. 강렬한 태양 아래서의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시체를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15일간의 표류 후에 아르기스호에 구조되었을 때는 15명만이 살아남았다. 제리코는 아르기스호를 처음 발견한 극적인 순간을 상상력으로 화폭에 담았다. 뗏목이 아래쪽으로 즐비한 시체들과 죽음이 처참함 속에서 희망이 발견되는 순간을 격정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제리코의 친구이자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들라크루아는 후에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대표작은 너무나도 유명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며 낭만주의 선언서처럼 여겨지는 사르다나팔로스의 죽음도 그의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기원전 7세기 전에 고대 아시리아의 왕인 사르다나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적에게 포위되어 2년 정도를 궁정에 갇혀 살게 되었다. 결국 적들이 최종적으로 침입하기 직전에 사르다나팔은 모든 애척과 애마를 죽이고 궁정을 불태우게 했다. 들라크루아는 이 극단적이고 극적인 장면을 상상력을 가미해 아름답게 그려냈다. 초기 근대 미술은 이성과 절대적 객관성을 강조한 신고전주의와 감성과 주관성을 강조한 낭만주의로 구분된다. 이성과 감성, 절대와 상대의 대립은 후기 근대까지 반복된다. 이제 후기 근대의 미술 사조를 알아볼 차례다.